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30일 밤 9시 5분입니다. 1시간 전에 조선닷컴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을 전후해가지고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대장동 개발 이익 공공환수 공표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핵심 인사로, 핵심 대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퇴직한 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을 하면서 연간 규모로 약 2억 원을 받은 사람인데, 대법관 시절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김만배 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는 것은 이런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김만배 씨가 만나가지고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가지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처를 부탁을 했고, 그게 성공하니까 퇴임한 이후에 바로 영입을 해서 연간 규모로 약 2억 원의 자문료를 주게 되는 그런 구조다. 그렇다면 이거는 사후 뇌물죄다. 사후 수뢰죄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하는 세간의 의심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인데, 김 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입니다. 전 의원 자료에 따르면은 김만배 씨는 2019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총 8차례 방문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김 씨는 작년 8월 5일에도 대법원을 출입했는데, 당시에는 방문 장소를 대법관실이라고만 기재를 했고, 만약 이때도 권순일 대법관을 찾았다면 두 사람은 재작년 6월부터 작년 8월 사이에 총 8번 만난 것으로, 9번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9번.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 9번을 만나느냐 이겁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어색하냐, 부자연스러우냐 하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고, 그 퇴임한 이후에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영입을 한 것과 딱 연결시켜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 만남의 성격은 거의 확정적으로 규명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씨는 작년 6월 16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찾았습니다. 이날은 작년 6월 16일은 어떤 날이냐?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된 다음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김 씨와 권 전 대법관의 이날 만남 이틀 뒤인 6월 18일은 대법관들이 전원 합의체의 첫 심리를 열고 이 지사 사건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7일에도 권 대법관실을 방문했는데, 이때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다음 날입니다. 그럼 고맙다고 가는 거 아니냐? 이것도 요새 합리적 추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합리적 추리의 영역에 들겠습니다. 김 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3월 5일, 5월 8일, 26일, 그리고 6월 9일 권 대법관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당시 대법관들이 5대5로 나뉜 상황에서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무죄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이게 무죄 취지로 기울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무죄, 이렇게 되니까 7대5로 이재명의 거짓말은 그게 범죄로 볼 수 없다.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다. TV 토론에서 한 이야기인데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므로 이것은 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의 논지는 그것은 계획적인 거짓말이었다.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돼서 이재명 지사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거짓말을 했으므로 이것은 범죄로 봐야 된다. 그때 만약 그게 벌금 300만 원, 2심 벌금 300만 원이 거기서 확정되었으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처럼 대통령 후보로 등장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완전히 살려준 거죠. 오늘날로 이재명을 있게 한 사람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인데,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할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1년여 사이에 그 바쁜 대법관이 한 사람과, 같은 사람과 8번, 9번 만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이어져 가지고 이 회사에 영입이 돼 가지고 더구나 변호사로 등록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했다.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한두 가지의 이런 우연이 겹치는 게 아닙니다. 몇 개의 우연이 겹친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는 것이고, 그 필연은 김만배라는 사람이 이재명과 또는 이재명의 부탁을 받고 권순일 대법관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만남이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자초하는 거죠. 자초하는 건데, 이 기사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커질 기사입니다. 이거는 대장동 사건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젖히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이 개발 사업에 핵심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 본인도 6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회계사가 그동안에 관련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다 녹취를 해가지고 증거를 붙여가지고 그걸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선 시기에 국민의힘에도 이게 건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핵폭탄이 지금 하나 돌고 있습니다. 핵폭탄이. 이게 터져버리면은 가장 1차적 피해자가 아니겠죠. 피해자라고 하면 억울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여튼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사람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대선판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 민주당이 이 불안한 이재명 후보를 계속 안고 갈 것이냐,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것이냐. 아주 이 사태가 지금 유동적인데, 어쨌든 오늘 지금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사안은 그 무게가 보통이 아닙니다. 진실은 일시적으로 덮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일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영원히,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덮을 수는, 숨길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